네, 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 주식전도사 확률 달인 명희진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클럽 손대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어떤 교육이나 혹은 좀 더 이제 많은 시장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뭐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 그 서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에서 내일부터 또 그 주식 강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셔갖고요. 커피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뭐 목요일날 또 금통위와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내일 7시부터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희가 오늘 증시 하락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야 할지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날 증시 하락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꼭 써주시고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러면 뭐 증시 하락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어보는 전망과 테마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슈를 중심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하한가 폭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내에서 상한가,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그런 하나의 작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 시세 조정을 좀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모여갖고 상하한가 폭을 확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혼란이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30%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0% 하한가까지 기록이 된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에는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가격 제한 폭의 늘림으로써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게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추세로 보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제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면 하루의 변동폭이 현재 30%, 근데 이게 60%까지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변동폭이 크게 될 경우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악재가 나타날 경우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30%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새로운 또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확대가 될 경우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가 돼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하한가 폭이 30%까지 늘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면서 지금 점진적인 확대가 될지 아직 아니면 30%를 한 방에 완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도 확인을 해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첫 번째는 가격 제한 폭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단계적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이달리 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분기에는 돈 풀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ECB에서 1분기에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은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인 수밖에 없어서 상승을 했는데 뭐 그때 이후에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9.2%, 7.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유럽엔 디플레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제재 이후에 그거에 대한 악기능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혹은 양적 완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로존의 소비 물가 다시 한번 0.4% 상승하는 데 반해서 디스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이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나왔던 그런 궤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ECB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변화치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0.2%, 0.3% 정도 하락한 반면에 스페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0.2%포인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일단은 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나 은행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ABS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의 수출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분기가 아닌 4분기의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시점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면 해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유로존의 경우 4분기에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이슈로서 저는, 이슈로 보는 시장 전망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명현진 전문가의 테마를 보는 전략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고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00포인트 근처가 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 또 항상 그 과거에 학습된 사항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안정적인 종목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이제 배당 수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을 들고 있다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매년 4%든 5%든 이자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메리트를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외국계 투자 펀드 자금이나 외국계 자금도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하이트 진로, 그리고 KT, 동서 GS 리테일 KT ENG가 있는데,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하이트 진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교황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석수가 교황과 그다음에 교황 수행원들에게 독점적으로 물을 공급 계약을 한다. 이게 이제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100억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교황 방문이 목, 금, 토, 일이죠. 이번 주. 어떤 또 수혜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배당 관련주를 볼 때 좀 그 하이트 진로 성격상 보시게 된다면 이제 그 진로와 함께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반대 매수 청구했던 내용들이 또 같이 좀 나오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T는 최근에 이제 통신주로서 메리트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죠? 과거에 완전 통신주로서의 어떤 그런 체계가 이제 요금제도 많이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공개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배당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좀 더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서라는 건 이제 커피 관련주죠. 커피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 관련주들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GS 리테일은 경기의 소비주로서의 또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KT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담배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시장에서. 그러면서 뭐 성장 모멘텀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냥 묻어둬도 뭐 배당이 나오니까 뭐 은행에 맡겨두는 느낌이다 이러면서 좀 투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당 관련주를 무조건 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뭐 두각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시장에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제가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냐면 음식료나 경기방어주 쪽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보험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저희 두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 전망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손대선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방송을 할 때 보내주셨던 번호 같아요. 2144님께서 대덕전자 8,530원에서 8,250원 수차례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뛰어난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서서 명현진 전문가님께서도 고배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고배당에 대한 이슈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 정책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되면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음식료주라든가 혹은 소비재 업종으로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덕전자 역시 배당에서는 뭐 꿀리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뭐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바로 이어서 기업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분기에 스마트폰, IT 부품주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뭐 갤럭시 알파라든가 혹은 9월 초죠. 9월 초에 갤럭시 노트 4 출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IT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 1분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3년에 10억, 그 다음에 올 초에 22억 정도 적자를 좀 영업이익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영업이익에서 181억까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4억에서 265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렸다가 이제 올해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이전의 저항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못 올라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8,8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8,800원을 돌파를 해야지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8,800원, 최종 목표가 1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짧게 보게 되면 8,200원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탈가 8,2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지금 올라간 다음에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횡보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IT 부품주 하반기 정도 8월 말 정도에 한번 기대감이 존재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뭐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섹터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엔터 관련주인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3,150원, 비중 20%,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사마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고심이 있으시냐고 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엔터주들이 실적이 퀴스트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엔터주들이 깨지는 건가? 이게 궁금하신 사항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자금 쏠림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시장을 보시면 증권주로 자금 쏠림이 가 있거나 아니면 게임주 쪽으로 자금 쏠림이 가 있고 그 외 종목은 좀 철저하게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과거 2개월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주들은 굉장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YD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 가고 있는데 오히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주식은 파동이라고 보였죠. 좋음이 있으면 나쁨이 있고 나쁨이 있으면 또 좋음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멘토주들도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실적적인 부분들도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수의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수의 모멘텀이 좀 확실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실적 시즌이 좀 벗어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엔터주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IT 쪽이나 혹은 기타 어떤 그런 제품 쪽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중국 샤오미한테 이제 시장이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시장에서도. 근데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흥을 즐기는 문화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과대 낙폭이라는 부분이 있고 좀 어떻게 손실을 줄이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들 마음일 텐데요. 일단 매도 사항은 사실은 3,100원 사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매도를 하셨었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각도를 조금 줄여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는 사항보다는 좀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낙폭이 좀 감해지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음봉이 떨어지기 직전 자리 2,75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엔터 모멘텀이 분다라고 하면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위너 이런 가수들이 나오기는 다시 좀 가게 되었죠.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재차 어떤 그런 구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차 이런 모습 바닥 따지기 패턴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2,000원짜리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는 좀 체크하셨다가 2,000원짜리 깨지게 되면 또 대응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간을 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또 속을 썩이시나요? YG엔터에. YG엔터요?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30%입니다. 5만 원에 30%? 이거 네. 6만 얼마였는데 네. 이제 5만 원 이제 물타기 하셨구나. 무상증자 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앞으로 좀 더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중장기로 또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예, 중장기라면 어느 정도 가져가면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어떤 실적이 나오냐면 2분기에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엔터주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소비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분기의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J E&M조차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늘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연예인에 대한 악재도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싸이 댄디라는 곡이 또 데디라는 곡이 또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빅뱅 이모티콘이 중국 쪽에서 QQ 메신저를 통해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위너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9개 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뱅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3분기부터는 뭐 2분기에 소비 침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눌렸던 거는 당연히 눌리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5만 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계속 형성이 되었던 때가 46,000원이에요. 그래서 46,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6,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55,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악재가 되고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콘서트 그다음에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런 효과를 조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4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46,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5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거고요. 55,000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지만 6만 원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46,000원. 그 다음에 55,000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연말 7월 하반기죠. 하반기에 계속 지지가 나와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뭐 더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수급 상황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급이 좀 이어졌냐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여기에서는 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올라갔던 이유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수급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사면은 46,000원 돌파할 겁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그리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뭐 연말까지 기다리세요. 어차피 4분기에는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수기 시장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30%인데 무증까지 받고 하면은 비중이 좀 많이 컸는데 35,000원대까지는 중장기로 좀 버텨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37,000원 부근이 있습니다. 네. 37,000원 부근이 있는데 3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 조절은 좀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000원 이탈 시 물량 반 줄이시고 35,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올 때 물량 재확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46,000원, 그 다음에 55,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조금 그 길게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45,000원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뛰어 올라가면요, 아마 8월 내로는 45,000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 그런데, 오르면요? 네? 내일 오르면. 내일 얼마까지 오르면? 일단은 지금 4,500원 부근이요,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은 37,000원 사이에서 횡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일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수익으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인데요. 19,800원에 25%. 예, 이 종목은 이제 좀 스토리가 많은 종목입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캐치하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참고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갖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잘 갔습니다. 지분 매집도 좋았고, 특히 뭐 홍콩 쪽 자금이나 뭐 중국계 쪽 자금도 좀 들어왔던, 홍콩 쪽 자금이죠. 자금도 들어오면서 좀 잘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종목이 가는 게 조금 버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좀 급락으로
좀 눌리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등을 돌리니까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또 매수하지 못하게끔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21,6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0, 30% 정도, 20% 정도 그냥 단기 눌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단기 눌림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외국계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유통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 유입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또 못 쫓아오게 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뭐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후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집 패턴과 그 다음에 단기 반등 패턴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자금의 쏠림이 어떤 한 특정한 부분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탄력을 보였다라는 거는 기업 자체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기업의 내역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뭐 마케팅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기아차에서 좀 분할된 게 삼천리 자전거인데 어떤 모닝이라는 자전거를 내세우면서 어떤 IR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 수급 창구 중에서 이 기업만큼은 외국계 자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가 외국계 자금이 좀 나갔을 때는 좀 관망하시면서 또 외국계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를 하는 쉬운 매매 패턴이죠. 유무 매매 패턴만 이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알짜 매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일단은 뭐 29,000원 정도, 그죠? 윗꼬리가 좀 잡히는, 그 정도 드리고, 만약에 29,000원도 외국인 매집과 함께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그 이상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천리 자전거랑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이제 알톤 스포츠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이제 강한 시세 후에 지금 거의 뭐 신고가까지도 다시 한번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모멘텀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다. 무조건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타는 거다. 그게 이제 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9님께서 차바이오텍 15,900원에 30% 비중입니다.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슈, 악재가 좀 존재를 했었죠. 뭐, 미국 병원 보조금 소송, 이 이슈가 있었고, 유증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7월 말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사실은 유증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보조금 소송은, 뭐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던 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오늘이었죠. 오늘 이슈가 나왔는 게 병원과 뭐 호텔을 합친 뭐 메디텔 이런 기준이 있는데, 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호텔 혹은 메디텔을 설립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회사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모회사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빠르게 이어질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2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2009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19,4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이 이전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요, 반등 구간에는 다 왔다. 반등 구간에는 다 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 12,2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4,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12,250원 이탈하면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밀리고 반등이 나올 상태라는 부분입니다. 반등은 한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4,000원 올라온 다음에 깨질지 아니면 1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5,500원대까지 올라올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럼 이탈가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4,000원에 설정을 하시고요. 돌파 시 15,500원대까지 올라온다. 목표가를 1차, 2차 목표가를 좀 형성을 하시고 12,250원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2,250원 무조건 이탈가 지키시고 뭐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급하게 밀릴 가능성이 아직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확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 12,250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포비스 TN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480원, 비중 30%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좀 오늘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좀 실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다음 장, 내일 장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비스 TNC 같은 경우 이제 그 교육 관련 업체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 않는 게 교육 사업이다. 그만큼 이제 잘 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장중에 이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연일 랠리를 보이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거 왜 이렇게 잘 가지? 그러면서 개인 물량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장중에는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가던 종목이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어제 거래량을 10시 반 이내에 40%를 장악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낸다. 즉 장중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의 40%를 장악하면서 음봉이 만들어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피하시는 것도 전략이다. 거래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는. 특히 잘 가던 종목이 음봉을 떨어뜨릴 때는 항상 좀 피해 가셨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좀 접근을 하시는 부분은 좀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간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적인 가치는 좋습니다. 기업적인 가치도 좋고, 앞으로 뭐 기대감도 뭐 EBS나 뭐 이런 쪽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과열되었을 때 그 열을 화끈하게 식혀주면서, 그죠?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겁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는 뭐 음봉 2개가 떨어졌어요. 그죠? 한 번에 더 음봉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음봉 후에 횡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음봉을 만들어진데 제일 안 좋은 음봉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있습니다. 사실 장대 양봉의 시초가로 일단은 그 종목을 관심을 갖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1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2,100원 일단 깨지 않는 것이 좋다. 즉 2,100원에서 2,000원 레벨업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패턴을 봤을 때 2,100원 정도는 지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림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선 26짜리인데 일목균열부산 기준선 26짜리인데 여기서 교차하는 크로스 라인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이제 2,450원짜리입니다. 다행히 이제 뭐 매수 단가랑 거의 언저리 비슷하실 텐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 물량을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뭐 시세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다시 돌아선다. 이 종목도 종목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수익 실현을 봤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충분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업 모멘텀은 어떠냐? 기업 모멘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접근하시는 부분에서 어렵지 않지 않을까. 즉 손절가는 2,100원 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손절가보다는 좀 지지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50원짜리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업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상담해드리지 못한 그런 종목들은요, 내일 다시 한번 또 증시 하락 이어지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잠시 화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명현진 전문가님, 지난 종목 AS, 그 다음에 어떤 종목도 관심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코스피 종목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국면들이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 중에 제가 늘 외치는 그 부분 아시나요? 그죠? 코스닥 바닥주를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와 관련은 제가 최근에 이제 LF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LF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뭐, LG 패션이 이제 줄여든 게 이제 LF죠. 예, 뭐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또 코스피적으로 뭐 지금 종목적으로 나쁘지도 않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상태이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차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코리안리, LF 뭐 이런 종목 자꾸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스피 종목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느린데 만약에 위에 있는 종목을 잘못 가져가셨다가는 그게 3년입니다. 그죠? 물리면 3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스피 종목은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코스피 종목을 좀 과하지 않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1위 업체, 독보적인 기술 뭐 이런 기업인데요.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은요.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는 왜 갖고 오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앞으로 매출 신장이라는 부분도 잘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뭐 50만 원, 40만 원이 빠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KT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이제 갤럭시컴즈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효성 하이텍스 최대 주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또한 이제 KT이기 때문에 KT라는 어떤 든든한 후원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원군의 힘에 영향을 받아 IPTV, 그죠? KT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광고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최근에 이제 또 카카오 관련 수혜주들 두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파트너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버물려지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요즘 지하철 보시게 되면 그 지하철이 다 광고판이에요. 그죠? 지하철 역내에 보게 되면 그 광고판이 뭐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사도 볼 수 있고 혹은 뭐 화면에 빛을 쏴가지고 뭐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그리고 분당선의 어떤 그 부분 KT와 연결해가지고 좀 그 광고 관련 수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스미디어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가 일단은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력주는 아니었어요. 그죠? 시장에서 뭐 지금 두각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양호하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괜찮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수급을 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종목이 워낙 급락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후원군, 든든한 어떤 받침이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투신의 연속적인 매수가 한 달 동안 한 6억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이 한 10억 가까이 좀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간이 한 달 매수량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든든한 어떤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내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초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단기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깊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적인 실적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5,500원이고 기간은 뭐 2개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또 이제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대우증권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뭐 상한 하한가 폭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딪힐 때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전략은요. 11,700원을 뛰어넘냐 못 넘냐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11,700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셔도 되냐면 12,500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11,700원 부근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도 1위 기업을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1위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직전 동년 동월 대비해서 50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날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2분기 같은 경우는 IT 부분 혹은 2차 전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IT 부분 쪽에서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이쪽이 비중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좀 적자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2차 전지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2차 전지 어디로 납품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2차 전지는 일단 한국이 그래도 제일 우세합니다. 삼성 SDI, LG 화학을 제일 중요하게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손이거든요. 3위가 파라손인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는 이 세 군데를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일진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가장 매력도가 높은 전기차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S, 그 다음에 BMW i3인데, BMW i3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서 물건이 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슬라 쪽으로 지금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는 게 파라손입니다. 근데 그쪽과 함께 2014년 말에 제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테스트가 통과된 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가장 크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LED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3분기부터는 조금은 LED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2차 전지까지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3분기의 실적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더 떨어졌던 거죠. 그러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115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탈가 굉장히 짧게 잡고 들어갈 겁니다. 10,000원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1차적으로 12,500원, 12,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2,500원 돌파 시 13,800원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연말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18,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요. 뭐 아직은 이벤트가 좀 많은 그런 기업 쪽으로서 그 안에서 1위 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진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명현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이데일리TV 증시와락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의 관심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시 하락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에 찾아뵙죠. 예, 수익 400%를 즐겨라. 항상 투자의 맥을 잡는다라고 하면 종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400%를 가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데일리온에서 하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9시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대선 전문가님 오늘 공개강연회가 있으시다고? 네, 내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7시에서 9시 공개 강좌가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도 역시 이제 지방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청주 쪽에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8월 23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힘드신 분들 오셔갖고 같이 커피 한잔하는 그런 시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증시하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더울 때는 많이 덥고 추울 때는 많이 추운데 건강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이었고요.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주식전도사 황요달인 명인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